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신고가 사고 4시간 전부터 쏟아졌는데 경찰이 좀 출동을 안 했다. 출동을 매우 적게 했다라는 보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 전 첫 신고 때 경찰의 구체적인 통제를 요청하는 전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해밀턴 호텔 그 골목에 편의점 있잖아요. 그 골목 지금 사람들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통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자 경찰이 사람들이 압사 밀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큰 사고 날 것 같다는 거죠. 라고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까지 합니다. 그게 오후 6시 34분. 사고 4시간 전입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굉장히 좁은 골목길인데 이태원역에서 내리는 인구가 다 올라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과 섞이고 사고 당시 상황을 이미 4시간 전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통제를 안 한다. 이거 경찰이 인구 좀 뺀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구체적인 통제 요청까지 나왔습니다. 급기야 112 녹취록 속 시민들은 장난 전화 아니다 라는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장난 전화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저녁 8시 9분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서 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벌써 넘어지고 다친다라는 얘기까지 사고 2시간 전에 나옵니다. 단속 좀 어떻게 해주셔라. 계속 단속을 해달라. 통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반복됩니다. 8시 33분 사람들 길바닥에 쓰러지고 사고 날 것 같다. 통제가 안 되고 심각하다. 8시 53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다. 장난 전화 아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시민들이 신고 전화를 통해서 호소를 합니다. 밤 9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여기 와서 통제하셔야 될 것 같다. 밤 9시 2분 길에서 떠밀리고 사람 죽을 것 같다. 어떻게든 해달라. 9시 7분 압사당할 위기다. 일방 통행할 수 있게 통제 좀 부탁하라. 라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사고 1시간 전이죠. 9시 10분 안쪽에 애들이 압사당하고 있다. 라는 다급한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연아 의원님. 4시간 전부터 사고를 예견했어요.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은. 사고 나기 1시간 전 장난 전화 아니다 라고 다급하게 신고를 하고 와서 통제를 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4시간 전, 3시간 전, 2시간 전, 1시간 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은 경찰이 이 다급한 요청을 방치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제보를 했는데 경찰이 대응을 안 했단 말이야? 행사의 주체가 누구냐를 떠나서 그 상황에 있었던 시민들이 다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2 종합상황실에서는 해당 경찰서에 이것을 통보를 했고 4번 정도는 현장 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갑자기 밀린 것도 아니고 지금 3, 4시간 전부터 엄청나게 밀려 있었는데 4번을 출동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신고자가 신고를 했던 위치에 갔었다면 왜 이것을 보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해당 관할 경찰서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데가 항상 붐비지 않았습니까? 특히 할로윈 때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늘 대통령의 표현대로 관성적으로 대응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상황실에서 관할 경찰서에 이런 것들을 통보하고 이것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경찰의 초등 대응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참사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 만약에 이때 좀 대응을 했더라면 저는 사상자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성규 회장님. 지금 112 녹취록 중 일부가 공개돼서 보고 있는데 압사 공개된 11건의 신고 녹취록 중
압사라는 언급은 9번, 밀다 밀치다라는 표현은 7번, 통제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청은 8번. 근데 실제 경찰의 현장 조치는 한 건에 불과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정말 그들만 출동하고 적극적인 통제만 있었어도 말씀하신 대로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왜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112에서 관할시, 군청, 경찰청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관할경찰서에서 관할경찰서로 자동으로 여기까지는 가요. 누가 지시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관할경찰서에서는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건 매뉴얼이거든요, 이제부터는. 근데 그 매뉴얼 중에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통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 개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를 할 것인가, 이걸 지금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담당자가 누가 됐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매뉴얼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걸 느끼냐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불감증도 이야기했거든요. 그 불감증은 뭐냐면, 위험한데, 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 지금은 사고 안 날 것이야 라고 하는 게 불감증이고요. 불감증보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가 뭐냐면,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전혀 몰라요. 이건 뭐냐면 안전 지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출동하려는 매뉴얼들이. 근데 이 매뉴얼에 누군가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 결정하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 매뉴얼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현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하고, 매뉴얼이 잘 되고 현장에서 맞는 대응이 잘 되려면 각각에 있는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상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대응이, 완벽한 대응이,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현장 대응 미흡했다. 감찰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 감찰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의사가 있는지. 우선 현 상황에서 사고 수습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